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네. 그 대목에서 그래 이제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안 소장은 지금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이쪽 의견이 다 일리 있다라고 하면서 대화를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이거는 명백하게 잘못된 거라고 규정을 아니 해주고 웬만하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죠. 예. 그래 여러분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라고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예. 선거 결과가 실제 참혹했고 지금 오세훈이하고 한동훈이하고 이진숙이하고 김태규하고 추경호 같은 내란 잡범 잔당들이 지금 큰 소리 치고 다니고 이재명 대통령을 대놓고 조롱하고 이런 상황이고 부실 선거를 빌미로 부정선거라고 이렇게 장동혁이 돌아다니고 있는 참혹한 결과인데 이번 선거를 이긴 선거라고 그러고 오히려 정부 내각이 잘못했다라는 그 총사퇴를 이야기한다거나 뭐 총리가 중간에 뭐 전당대 관심을 이런 것으로 책임을 몰아가는 건 후한무치한 일이죠. 예. 그리고 대통령은 정부 여당의 책임을 무한 책임을 강조했으니까 이것은 해석 여지가 아니라 반성하고 수용하고 성찰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을 안 지려고 김민석 책임론, 내각 책임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뜻은 그게 아니다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게 지금 당 지도부의 모습인데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죠. 이런 모습은. 자 정권은 짧다. 네. 지금 정청래 대표, 네. 그다음에 최민희 의원도 나와서 네. 지금 뭐 이런저런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해서 네. 뭐 긍정 부정의 요소가 동시에 있다. 네. 뭐라는 것. 박규환 최고위원은 네. 아예 내각 총사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 것을. 예, 조순회 사무총장은 예. 이제 또 김민석 총리의 뭐, 전당대회 출마설 그게 또 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 예, 이런 그렇게까지 해석까지 하더라고요. 주장하는 것을 보면 예, 이제 예. 같은 정당 안에서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예. 토론, 논쟁 또는 이슈를 만드는 것은 솔직히 국회의원으로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실 국민 앞에 사실 부끄러운 일이죠. 예. 예. 근데 이제 선거 정청래 당 대표가 본인 스스로 잘 돌아봐야 된다. 본인이 처음에 1년 전에 당대표에 도전하면서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어떻게 말했습니까? 본인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1년짜리 당대표를 선택한 것은 그만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중요하고 내란 세력 청산이 시급하기 때문에 자기는 2년짜리 정상적인 당대표나 서울시장 후보 이걸 제쳐두고 1년짜리 당대표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던 분이 이번에 지방선거까지 겪고 나서 이 결과, 이 성적표, 참담한 성적표 아닙니까? 차기 지금 정권 재창출마저 장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역전마저 당하는 결과가 나올 정도로 참담한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전혀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선거는 전반적으로 이긴 선거다. 수치를 보라. 이렇게 자화자평하고 있으니 이걸 이 선거 결과를 자신의 연임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해요. 이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당의 이런 인식과 지도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대통령도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진영 중심으로 갈 게 아니라 국민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못됐다. 이걸 지적했는데 엉뚱하게 지금 오히려 이걸 자신의 선거 프레임으로 또 악용을 해버려요. 그 당에서 수기하라고 했던 보안 수사권 문제를 대통령은 수기하라 그랬는데 본인은 보안 수사권 철폐 그리고 1인 1표제 당원 주권주의 강화 이게 다 선거용 프레임들 자신의 연임만을 위한 오로지 선거 포석에 급급하다는 거죠. 이건 지금 당대표가 도대체가 선거의 기본적인 상식과 도리마저도 저버린 행위다. 선거가 끝나면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온전하게 평가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우리 민주당은 보여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엔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조계원 의원처럼 네. 이번에 선거 전반적으로 잘하고 선전했는데 이거 뭐 당대표 책임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민주당 지지율 떨어진 것은 시비 거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좋은 분위기에서 출발했죠. 대통령 지지율은 70%에 가깝고 여당의 지지율은 내란 정당보다 훨씬 압도적인 상황이었고 내란 세력들은 윤호개인 세력과 그다음에 또 한동훈 같은 이런 세력들로 분열이 돼 있는 상황. 이런 최고의 호재의 선거 아니었습니까? 네. 이 선거를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이겨야 될 선거 다 졌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뭐 그렇게 네. 해가지고 평택 선거 한번 보십시오. 네. 예? 조국 대표 선거 이미 김재현 대표가 나와 있는 선거로 뛰어들어가지고
온통 그냥 네거티브를 하면서 선거 연대 자체를 파괴했어요. 우리 최민희 의원이 합당이 안 돼서 졌다 그러는데 합당을 했으면 오히려 더 크게 진 선거였어요. 네. 적어도 그런 선거에서는 지방선거에서는 선거 연대를 해야죠. 근데 네. 연대의 틀을 제일 먼저 깬 사람이 조국 대표입니다. 출마 자체도 그렇고 출마 이후의 행도도 네거티브로 계속해서 공격만 하고요. 흑색 보도만 했지 예. 않습니까? 근데 선거 연대에 성공한 울산 선거 같은 경우는 어려운 선거에도 불구하고 지역은 더 어렵잖아요. 예, 평택보다도. 근데 거기서 압도적으로 승리해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최민희 의원님은 이제 합당과 선거 연대의 그런 개념을 좀 혼돈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 선거에서 우리 당 대표의 역할,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김용남 후보 내가 권한이 없다. 내가 할 권한이 없다. 본인이 나가지 않으면 사퇴시킬 권한이 없다. 이런 소리 나오고 있어요. 예. 우리 민주당이 공천한 후보를 응원하기는커녕 조국 대표를 오히려 비호하고 밀어주는 듯한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특히 청년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히려 서울표 떨어뜨리는데 오히려 크게 청년들의 표심이 완전히 돌아서 버렸지 않습니까? 예. 이건 우리가 진짜 짚어야 되는데요. 평택의 이전 투구가 전체 선거에 악영향을 끼친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죠. 국민들 보기에 민망하고 부끄러웠죠. 민주당 후보, 조국혁신당 후보, 진보당 후보가 다 나와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평택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이긴 최은영 후보 있죠. 몇 프로로 이긴지 아세요? 우리 국민이 이거 아셔야 됩니다. 60% 가까운 지지율로 압승을 했습니다. 예. 원래 평택이 상당히 보수적인 예. 면도 있었던 곳인데 그 정도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높아요. 최은영 후보가 뭐 정치로 아주 유명한 거물급 후보도 아니잖아요. 경기도청에서 기조실장 했던 실무 행정가거든요. 근데도 압승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떨어졌어요. 민주당 후보가, 조국신당 후보가, 진보당 후보가. 그러면 그 양당 지도부가 처음부터 뭔가를 잘못 짠 거잖아요. 겸허히 인정해야 되는 거죠. 깊이 반성해야 되는 거. 합당 안에서 진 게 아니라 자, 그 논리도 있을 수는 있죠. 그러면 당시에 정치연대 합당을 정말 제대로 추진했으면 됐죠. 최고위원들하고 당원들이나 의원들에게 이렇게 대통령님도 원하는 것 같고 저희들도 원하고 있어서 이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선거 앞두고 싸우는 것보다는 만약에 그렇게 부드럽게 했으면 합당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본인이 너무나 경거망동을 해가지고 합당이 무산된 거 아닙니까? 저는 합당 찬성이에요. 합당 찬성하면 비판하는 사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언젠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당시에도 합당은 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버린 바람에 합당을 찬성하는 사람까지도 이렇게는 합당 못한다라고 네. 만든 게 정청래 대표님의 결정적인 실수거든요. 그건 지적 안 하고 이제 와서 합당 안 했으니까 졌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러면 합당까지 진행했던 지도부라면 최소한 평택에서 그렇게 세 당의 상징적 인사, 대표급 인사들이 붙는 것은 어떻게든 피하는 결단을 내렸어야 되죠. 단일화를 하나 시키거나. 단일화를 시키던 지역을 안 부딪히게 하던 그런 정도의 정치나 지도력도 없이 쌈을 붙여놓고 나몰라라고 심지어는 민주당 후보를 애면하니. 근데 저렇게 선거 운동 예를 들어서 이제 연임론을 내세우고 출마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표가 이렇게 결집된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 당원들이 실제로 동조를 한다 이렇게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되는데 오히려 그거는 표의 결집에 도움이 된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안 소장님? 정책 대표님이 정치를 오랫동안 했고 또 야당 시절에 투쟁을 잘해서 그 진성 팬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 대표님의 장점이고 그걸 우린 지적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열성 지지자들이 있고 또 따르는 의원 몇몇이 아니 뭐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냐 나가서 재신임 받아보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훨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의원님들 그다음에 당합하게 정치가들 또 당원 지지자들이 뭐 저도 수치는 제가 정확히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번 그동안 설령 잘했다 하더라도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져라 하는 여론이 훨씬 저는 압도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원들 사이에서도요? 당원들 사이도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호남 민심도 당원들도 많이 지금 정경 대표를 비판하는 쪽으로 돌아섰고요. 여러 가지 이슈로. 자, 그래서 결국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이 부분도 10일 걸어서 떨어졌다고 우기면 안 되죠. 선거 결과 참혹하니까 실망해서 떨어진 것이고요. 예. 두 번째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정말 깊은 반성과 성찰을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오히려 그걸 수용하는 게 들이받으니까 열받아서 떨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민주당 자체, 그다음에 정치 두 자체가 반성하나 성찰하나 성실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오만하게 이겼다 그러고 우기고 대통령한테도 개기는 모양새 불편하게 이것이 복합적으로 해서 지지율이 떨어진 거지. 저희들처럼 민주당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번 선거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지도부는 책임져야 되고 성찰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떨어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친한 친구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스픽스 애청해 주셔서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는 더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